여러분, 혹시 우리 일상 속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진짜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기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거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네 골목마다 보이는 편의점 GS25, 또 주유할 때면 들르는 GS칼텍스, 그리고 저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아파트 자이까지.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브랜드 뒤에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익숙한 브랜드들을 모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과연 그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네, 정답은 바로 지주회사, 주식회사 GS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브랜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는 아주 강력하지만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GS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GS는요, 아주 다른 성격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안정적인 유통사업, 그리고 다른 한쪽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기업 GS는 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죠. 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유통에서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너지가 30%, 그리고 무역이 15%를 차지하고 있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유통과 에너지가 GS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GS의 매력이자 뭐랄까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GS25랑 GS 더 프레시 같은 유통사업은 정말 꾸준하게 현금을 착착 벌어다주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GS 칼텍스는 국제 유가에 따라서 실적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야말로 변동성의 왕입니다. 이 안정과 변동성, 이 둘의 조합이 바로 GS만의 독특한 DNA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얼굴이 최근 몇 년간 GS의 실적에 과연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2022년이었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5조 원. 정말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바로 2년 뒤인 2024년 유가가 안정되면서 실적은 1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또 동시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GS,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1분기에 바닥을 찍었던 실적이 3분기에는 8,706억 원까지 회복하면서 아주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도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정말 돌처럼 단단하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고작 70% 수준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바로 이게 GS가 외부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실적 변동을 보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얼마야? 바로 이 지점에서 GS의 오랜 숙제, 만년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가 흐름도 실적만큼이나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2년에 5만 5천 원 고점을 찍었다가 2024년 초에는 3만 4천 원대까지 주저앉았었죠.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반등하더니 현재는 6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시장이 GS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저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지주사 할인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선물 바구니를 살 때 그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따로 사는 것보다 보통 더 싸게 사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룹 전체를 담고 있는 지주회사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알짜배기 사업회사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에 이런 할인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건 GS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SK, 한화, 롯데 같은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 지주사들이 대부분 자산 가치에 비해 50% 안팎의 할인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GS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4배 수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장부에 적힌 진짜 가치의 절반도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GS는 이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아주 과감한 베팅을 시작했는데요. 이 전통의 거인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는지 그 미래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GS그룹 허태수 회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나의 일은 정유 사업에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이다. 정말 단호하죠?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GS 퓨처스를 세운 걸 시작으로 한국에는 GS 벤처스, 또 미국의 GS 인피니티까지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여러 개의 투자 전문 회사를 착착 설립하면서 미래 기술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GS가 점 찍은 미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분야들입니다. 바이오 연료, 청정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또 배터리 재활용까지 하나같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들이죠. 화석 연료 시대, 그 이후를 준비하는 GS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거인의 다음 행보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의 현재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점은 역시 탄탄한 재무 구조와 막강한 브랜드 파워겠죠. 반면 약점은 역시나 변동성 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신기술 투자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동시에 화석연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기결됩니다. 이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전통의 거인 GS는 과연 다가오는 미래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거인의 어깨 위에 놓인 아주 무거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